이란 격석,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로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여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카르텔은 기업 간의 담합을 말하는 경제 용어인데 침묵의 카르텔은 사회 집단이나 이해 집단 내에서 특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외면해 문제를 은폐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공격하기도 하는 일종의 담합 현상입니다. 입을 다물거나 서로 비판하지 않고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피해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타협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4월 발생한 육군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당수 대원이 윤일병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목격한 학생 가운데 62%가 말리지 않고 못 본 척했다고 답했습니다. 심한 가혹행위를 참다가 지난 6월 26일 세상을 떠난 트라이애슬론 경주시청 최숙현 선수는 생전에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횟수만 2월부터 최소 6번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 3종 경기협회, 경주시청, 경북체육회, 경주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 최 선수가 마지막까지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최 선수를 외면했고 문제 해결과 피해자 보호보다 밖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침묵의 카르텔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12월 16일 검찰은 안주현 전 팀 닥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김규병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 전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소설 도가니의 모티브가 된 광주 인하학교 사건, 심석희 사건, 그리고 최숙현법 제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는 정말 변했을까요? 2010년 화물연대 소속 운전기사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일명 맥가 폭행의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실제 모델인 최철원 M&M 대표가 지난 17일 아이스하키 협회장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협회 규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논의 끝에 집행유예는 사회적 물의로 볼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으로 결국 후보 등록을 승인했고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걸까요? 얼마 전 동작구 이수역 근처 한 노숙자 앞에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쪽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심히 지나갔지만 사회복지사 한 분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정미경 씨가 발달장애인 최 씨를 처음 만나고 한 달 가까운 대화 끝에 사망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모친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정미경 씨는 노숙인의 모습을 한 천사를 통해 주님께서 내가 좀 가봐라 하시며 절 보내신 게 아닌가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시모니데스는 입을 다물면 어리석은 자는 현명하게 되고 현인은 어리석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은 타협의 결과일 뿐입니다. 2000년 전 어느 추운 겨울 베들레헴의 만삭의 아내 마리아와 남편인 요셉은 여러 집의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절망의 추위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나의 이기심의 문을, 나의 침묵의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십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성경 구절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
계란은 약해도 살아있는 것이고 바위는 강해도 죽어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영화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최숙현, 잊혀지면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성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